운동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프리웨이트는 뭐고 머신은 뭐야? 어떤 운동을 더 해야 되지? 이렇다면 이 영상을 꼭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근육등이TV 정의성 트레이너입니다. 현재 저는 혼자 쉬려고 제주도에 와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한라산 둘레길을 갔다가 조식을 먹고 지금 올라왔어요. 이번 주에 유튜브를 올려야 해서 호텔에서 찍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운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초보자분들, 헬린이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을 저는 Q&A로 풀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Q&A 1탄, 프리웨이트와 머신 중에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제가 6시부터 일어나서 한라산 둘레길에 조깅을 하고 왔더니 지금 좀 많이 초췌해요. 이런 모습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프리웨이트는 덤벨과 바벨을 이용해서 하는 거고요. 말 그대로 프리, 내가 어딘가에 고정이 되지 않고 지지를 받지 않고 하는 기구를 말합니다. 두 번째로 머신은 여러분들이 헬스장 가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들이죠. 우리가 의자에 앉거나 엎드리거나 기대서 하는 기구들을 말을 합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신의 목적에 따라서 어떤 게 더 좋고 어떤 건 더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프리웨이트와 머신의 장단점을 잘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한번 듣고 제 목적에 맞게 머신과 프리웨이트 중 선택을 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머신의 장점은 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머신에 기구의 움직임이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앉아서 움직이면 되기 때문에 부상의 위험이 낮고 초보자분들이 따라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무게 설정이 쉽습니다. 덤벨이나 바벨처럼 옮기지 않고 바로 꽂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자극을 느끼기가 쉽습니다. 근육은 주동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협력근이라는 근육이 있어요. 주동근이 가장 큰 힘을 내고 옆에서 이제 도와주는 것들이 협력근인데요. 우리가 보통 벤치프레스를 하게 되면 가슴 근육이 주동근이 되고 협력근은 어깨나 팔 뒤에 삼두가 돼요. 근데 우리가 가슴 운동을 하는데 삼두가 많이 쓰이면 될까요? 아니죠. 그건 협력근이 너무 많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할 때 주동근을 얼마나 잘 쓰냐인데 머신은 그 주동근을 잘 쓸 수 있는 길로 안내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립이라고 하죠. 한 근육에만 자극을 빡 주고 싶을 때 이럴 때를 우리가 고립을 잘 시킨다고 하는데요. 머신이 프리웨이트보다는 자극을 더 잘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단점도 있겠죠. 일단 단점은 머신은 아무리 잘 만들었어도 사람의 신체 길이는 다 다르기 때문에 의자 높이를 아무리 잘 맞추고 위치를 잘 선정하더라도 약간은 부자연스러울 수가 있어요. 물론 딱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맞추는데 어렵고, 그리고 프리웨이트보다는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주동근과 협력근이 있다고 했는데요. 머신은 협력근과 그리고 우리가 운동을 할 때 몸에서 유지해줘야 되는 안정화시키는 근육들이 있어요. 뭐 흔히 코어라고 하죠. 그런 근육들이 덜 쓰여요. 머신에 기대서 하고 거기에 정해진 길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만 발달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의 기능도 떨어집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체스트 프레스라고 하는 머신과 문 밀기를 봤을 때 우리가 문을 밀 때는 코어의 안정성도 필요하고 서서 밀고 여러 가지 근육들이 전체적으로 쓰여야 돼요. 근데 체스트 프레스 같은 경우는 내가 앉아서 기대서 정해진 길로만 밀기 때문에 체스트 프레스를 무겁게 든다고 해서 무거운 문을 무조건 잘 연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프리웨이트의 장단점을 볼게요. 프리웨이트의 장점은 아까 머신의 단점이었던 협력근들 그리고 안정화 근육들을 발달시키는 데 좋아요. 그러면서 내 몸에 맞는 움직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기능을 발달시키는 데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머신 같은 경우는 신체 길이에 따라서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프리웨이트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동작을 하는 데에 있어서 근육들이 잘 잡혀 있고 내가 올바른 자세로 한다면 누구든 자신의 몸에 맞게 운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신경계를 발달시키는 데에도 머신보다 프리웨이트가 더 좋습니다. 왜냐? 머신 같은 경우는 정해진 길로만 하는데요. 프리웨이트는 하면서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내가 신경을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을 반사적으로 하는 신경계나 고유수용기 같은 것들이 더 많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프리웨이트의 단점은 뭐냐? 머신보다는 자극을 느끼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머신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근육을 고립해서 쓰기가 편하다고 했는데 프리웨이트는 여러 가지 근육들이 쓰여야 돼요. 왜냐?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덤벨을 이렇게 들고 있다면 앞, 뒤, 좌우 이런 데에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는 많은 힘이 필요해요. 근데 머신은 딱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정해진 길로만 밀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프리웨이트는 초보자의 경우 올바른 자세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한 번 밀 때 이렇게 밀고 다음은 이렇게 밀고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상의 위험이 높고 근육의 느낌을 느끼기에는 조금 힘이 든 면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안정성, 부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장단점에서 설명은 프리웨이트가 부상 위험이 높고 머신은 그에 비해 적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이제 처음에 할 때고, 우리가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상생활에서 어떤 동작을 해도 몸이 안정적이고 튼튼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린 기능도 좋아야 되고 협력근이나 안정화 근육들이 강화가 돼야 돼요. 그러면 멀리 봤을 때는 프리웨이트가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부상 위험도 낮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스쿼트를 잘하는 사람은 레그 프레스도 잘합니다. 반대로 머신만 많이 하는 사람은 레그 프레스는 잘하지만 스쿼트는 잘할지 못할지 몰라요.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 한 예로 스쿼트를 하면 허리가 아픈데 레그 프레스는 더 무겁게 들어도 허리가 아프지 않은 분들이 계시죠. 이런 게 아까 말씀드린 안정화 근육들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 가지를 정해드리면, 이거는 제 생각이고요. 제 설명을 들으시고 자신에 맞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헬린이들, 초보분들 같은 경우는 어렵더라도 프리웨이트를 먼저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내가 나에게 맞는 가동 범위, 내 체형에 맞는 동작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시간은 좀 걸립니다. 근데 우리가 운동을 하루 이틀 하고 말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상 없이 꾸준히 오래 해야 몸도 더 많이 좋아지고 건강한 몸이 됩니다. 예를 들면 체스트 프레스는 막 100kg씩 밀어요, 무겁게. 근데 평상시에 어떤 무거운 문을 밀 때, 그리고 평상시에 어떤 생활을 할 때 힘도 제대로 못 쓰고 허리가 아파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나는 아프든 말든 가슴만 이만해지면 돼, 그러면은 얘기는 다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외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운동이라는 게 외형적인 모습을 키우는 것도 있지만 내 몸을 정말 건강하게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운동을 하더라도 내가 다치지 않고 건강하고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프리웨이트 위주로 계속 연습을 하세요. 물론 처음에는 어렵기 때문에 주변에 운동을 잘 아시는 분이나 트레이너들에게 꼭 레슨을 받고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럼 머신은 아예 쓸모가 없냐?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는 회원님들에게 머신을 어떻게 추천을 하냐면, 일단은 머신으로 먼저 운동을 시켜봐요. 그러면 이제 초보자 회원님들도 자극을 좀 잘 느껴요. 그러면 이 자극을 기억하시고 프리웨이트를 할 때도 이 자극을 느끼려고 노력하세요 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내가 어떤 근육이 쓰이는지, 그 근육의 느낌이 어떤지를 잘 몰라요. 예를 들면 이제 평소에 복부를 전혀 써보지 않은 분들은 복부 운동을 시키면 제가 보기에는 힘도 들어오고 만져봐도 힘이 들어오는데, 이분은 선생님 저는 어디 힘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에게 먼저 자극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알려드려야 돼요. 그럴 때 머신이 좋고, 또 그리고 프리웨이트 같은 경우는 좀 가볍게 저는 연습을 시키고 머신으로도 숙제를 내드립니다. 왜냐면 머신 같은 경우는 혼자 제가 없더라도 부상 위험이 좀 적고 이 사람이 자극에 의존해서 좀 연습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숙제로 좀 내드리는 편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예를 들면 하루에 한 부위를 한다면, 제가 가슴 운동을 프리웨이트로 쭉 간 다음에 마지막에 힘이 빠졌어요. 그리고 너무 흔들리는 거야. 이럴 때도 물론 가벼운 무게로라도 해서 주변 근육들 강화시키는 게 좋지만, 그럴 때는 또 다른 방법으로 머신으로 넘어가서 자극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정리하면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먼저 파악하세요. 나는 몸이 좀 아파도 되니까 그냥 자극을 많이 느끼고 막 운동할 때 펌핑 빡! 이렇게 되는 걸 원하시면 머신 위주로 하셔도 되고, 그리고 또 나는 건강한 것도 알고 프리웨이트가 좋은 것도 알겠는데 프리웨이트 너무 재미없어요. 그런 분들은 프리웨이트와 머신은 적절히 섞어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맞게 내가 더 꾸준히 좋아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면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안정성이나 부상 위험이 처음에는 이제 머신이 더 좋겠지만 나중에 가면 갈수록 프리웨이트가 훨씬 더 부상 위험이 적어요. 근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면 막 몸 좋아지고 있는데, 여름 다가오고 있는데 이때 다치면 스트레스 엄청 받겠죠.
제일 중요한 건 다치지 않고 오래 꾸준히 할 수 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꼭 프리웨이트를 주로 하시면서 연습을 많이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아시겠죠? 이거 외에도 또 궁금하신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런 식으로 Q&A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